저번 방송에 이어서 대구시장과 신천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오랜 유착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예전에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참고로 그 영상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화면을 제가 띄워 놓을게요. 오늘은 제가 추가적으로 증거를 찾다가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보를 몇 번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CBS 노컷뉴스에서 잘 보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관련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짧게나마 영상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 확진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경찬 전 경상북도 의원이자 현재 대구예총 정책기획단장도 2018년 천지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도록 해주신 이만희 총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아 원! 감사합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펼쳐진 평화축제는 그야말로 지구촌이 하나가 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HWPL이 이뤄온 평화 결실을 보여주고 전쟁 종식과 한반도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 행사였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부패한 모든 것이 끝나고 전쟁 없는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 공연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가슴이 나면서 심지어는 눈물까지 날 정도로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오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단장은 신천지 단체인 HWPL 평화 행사에 참석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는 지난 2017년 4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출마 웹자보를 띄우는가 하면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관리 동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대구시장 그리고 신천지 이 셋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일 처음에 CBS 노컷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해서 알렸던 한국나눔플러스 이제 대표 최사랑이라는 대표와 그리고 그 대구시장의 유세 단장이자 대구시장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하셨던 그 송경찬이라는 대구 예총 정책기획 단장을 하고 있는 그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홍보 특위를 했던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특위를 하고 있는 위원장 그분이 또 있고요. 또 제3의 인물이 또 있긴 한데 크게 3명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누가 등장하냐, 바로 주호영 의원이 등장합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저도 연결고리를 파악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뭐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게 있어서 이게 뭐 거짓된 내용인데 억지로 꾸며서 그런 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찾은 자료고, 일반 뉴스에 나온 자료들을 모아서 예전에 뉴스에 보도되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자, 그러면 먼저 최사랑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라이브에서 찍었었고요. 제가 이런 그 최사랑이라는 최사랑 TV라는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밴드의 내용들을 구글로 찾다가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라이브를 찍는 과정에서 영상과 사진들이 동시에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라이브를 찍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영상들이 일부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처음에 영상에 나왔던 그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서 친근하게 영진 씨라고 부르는 그 장면, 그 영상이 또 남아있고. 아, 연희 씨, 영진 씨, 연희 씨 멋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 누구야? 제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합시다. 사랑입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기적소리 화이팅. 기적소리. 우리 기적소리 화이팅. 아까 너무 조사한 거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까먹었나 보네. 시민에서 자랑스럽습니다. 달성에서 행복합니다. 아, 그거를 사진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근데 사진이 왜 이렇게 많냐? 게다가 네이버 밴드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홍보 특위를 하고 계신 그 위원장이 올린 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대구시 의장과 그런 의원들이 올린 영상이 또 있었고요. 도당 당직자들. 그래서 오늘 대구 오셨을 때 특히나 젊은 우리 시당의 젊은 분들이 워낙에 고생이 많으시다. 시당 당직자들, 도당 당직자들, 또 시도당의 우리 저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디지털위원회, 또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오늘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 예산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대표님 원래 이제 우리 동네 전부 좀 둘러보시려고 했는데 지금 급하게 아마 올라가서 그 대응을 해야 할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취소가 돼갖고 우리가 뒤에 나중에 한번 돌고 또 이제 투쟁으로 들어가셔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 대표님 건강 회복하시고 또 우리 경북도당 대구시당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큰 박수로. 회복하시고 이렇게 대구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당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대구시 의회에서 장상수 부의장님과 이만규, 이영애, 하병문, 박갑상 위원장님, 김재우 의원님 이렇게 다 함께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다 찍어주셔서 우리 대구는 한국당의 심장입니다. 우리 대구시 의회는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강교안 대표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식당 관할하고 그런데 예전에 영상 그 네이버 밴드의 게시물들을 보니까 이미 한국 나눔 플러스에 있는 최사랑 대표는 홍준표 당시 홍준표 19대 대선 때 그때부터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여기 보시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선거운동만 한 게 아닙니다. 표창장을 들고 있습니다. 임명장 대구 선거대책위원회의 임명장을 받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회 그 회원인 거죠. 그만큼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이 자리에 홍보특위에 있는 그 위원장이 같이 서 있는 게 장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 홍준표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한 웹자보나 선거 자료들을 이제 광고 올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게시물로 직접 올리는 글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는 기존의 대구시장과 신천지 이 위장단체 대표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시의 행사에서 그리고 행사나 그런 때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 않나 라고 이제 보도를 했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게 매우 유착관계가 강하다는 거고요. 게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대구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매우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제가 확보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영진 후보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후보님과 본부장님. 자, 우리 본부장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 뛰어 주십시오. 우리 대구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처음 생각은 이 티셔츠를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우리 후보님께 입혀드리고 싶었는데 후보님 앞으로 다니시면서 헤어스타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후보 선대위 행복나눔본부 본부장에 임명함. 2018년 5월 28일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장 후보 권영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호경님.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앉아 있고 그 옆에 홍보특위 정책위원장인 그분이 또 같이 이렇게 티셔츠를 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만큼 그분이 같이 이렇게 자주 다녔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시장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련된 사진들도 좀 더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보시면 먼저 처음 요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의 디지털 정당위원회의 송년회에서 또 뭔가를 꽃다발과 선물을 이렇게 표창장을 또 들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여성분이 누구냐면 당시 자유한국당의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당사에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무국장님 꽤 높은 직책이고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장님이 저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늘 푸른 봉사단 청춘등대라고 하는 그 봉사단의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옆에 와서 봉사활동 끝나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제가 일반 시민들 사진 찍자고 하는데 다 사진 찍어 드리는데 신천지라고 알았으면은 제가 사진을 찍었겠습니다. 그만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고요. 그 사진에도 보시면 그 공보정책위원장이 또 같이 또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같이 V자를 그리면서 또 서 있습니다. 그 사진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오래전에 그 관련된 사진인데 직접 최사랑 그 대표가 자기가 행복나무를 어떻게 자랄까요? 라고 하면서 성관위에서 공명선거 감시단을 활동을 했던 것이 사진이 공명선거 감시단이면 선거에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쪽에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 공명선거 감시단은 사전 투표할 때 선관위 건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도 들어가서 감시하고 싶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명선거 감시단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하고 회의를 합니다. 저녁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게다가 제가 정말 의심되는 것은 대구의 지방선거와 대선을 했을 때 제가 수성구인데 공명선거 감시단의 감시단의 단원들이 원래 기간이 되면 모집을 하거든요. 대구시 선관위는 이런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215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지원단을 꾸려 활동에 나섰습니다.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영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경고 21건에 고발과 수사 의뢰 4건 등 2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모집을 하면 정식적으로 모집해서 뽑혀가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대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그 멤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예전에 대선 때 했던 멤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매우 강한 의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선관위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또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대구시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홍준표 대선 자유한국당 후보, 게다가 배지수 지방선거 때 배지수 시의원 후보를 그때 운동했던 그것도 도왔던 것 같아요. 같은 자유한국당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의장하고도 같이 사진을 찍었고 또 달서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할 때도 사진을 찍은 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한국나눔플러스의 이 대표를 또 어디서 보게 되었냐,
바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수성을의 후보로 나와있는 주호영 후보가 지금 뭐 국회의원이죠. 네, 이 사람이 민식이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대했던, 기획했던 아주 악랄한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민생볼모 국회 봉쇄작전은 주호영 의원이 기획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재가를 받아서 전격 실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정치기획이 12월 10일 아닌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는 신의 한 수라 판단하고 환호했다고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고를 받고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자에 대해서. 네, 아주 안 좋은 프레임 씌우기 기획하는 후보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신천지의 행사에 축전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보도가 실제 있습니다. 그 보도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그렇게 빨갱이 타령하고 간접 타령하던 사람이 신천지 여 행사 와가지고 평화 통일을 외칩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을 얘기하면서 평화 통일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보도에 나왔다는 거죠. 직접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네, 참으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있던 장소에 있는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영상에 누구가 나오냐 한번 보실까요? 문화세계평화광복 대구 경북지구가 주관하는 제1회 남북평화통일 영호남 종교지도자 평화컨퍼런스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 지도층과 시민들에게 정부의 통일 정책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영호남 사회종교 지도자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종교 통일을 지키지 않아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하다 되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속히 유엔에 상정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제정되길 네, 영상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사랑 한국나눔플러스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넥타이를 오린 그분이 누구냐? 바로 HWPL, 네, 신천지 위장단체인 평화광복 이상한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위장단체 신천지 단체죠. HWPL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단체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 대구 예총의 정책기획단장이자 한국예총의 감사이며 한국태권도협회의 고문, 그리고 독도사랑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손경찬이라는 미래통합당 소속의 손경찬이라는 분이 떡하니 서 계십니다. 그럼 이자는 무엇을 했냐? 저번에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대구시장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시장의 선거운동 당시에 최사랑 한국나눔플러스 대표가 같이 서 있는 장면 사진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 넘어가는 사진을 한번 더 보시자면, 네, 권현진 대구시장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있고요. 네, 권현진 시장이 등을 돌리고 있고, 그 다대오 지파 비슷한 느낌의 그 컬러의 넥타이를 메고 계시고, 그 옆에 최사랑 한국나눔플러스가 있고, 또 옆에 그 정정국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는 몰랐는데 CBS 그 보도에 나오면 신천지를 탈퇴한 신천지 예전 신도분이 이 정정국이라는 그 홍보 정책위 위원장을 그 예배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봐왔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전교인 예배 모아놓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들한테 모습이 보이긴 해. 예. 네, 어르신 그 사람은 잘 기억하시죠? 예, 딱 연합 딱 보면 기억합니다. 또 A씨가 정치권과 꾸준히 교류해온 한국나눔플러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A씨는 동호회 성격이 강한 한국나눔플러스 커뮤니티 밴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 활동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종교도 없고 아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주말마다 팔공산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나눔플러스와의 교류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정치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때 법인 설립했잖아요. 목표를 이룬 거고. 신천지는 표를 무기로 정치인을 끌어들이고 또 노비를 해서 뭐 정치연금이나 정치후원금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무기로 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경우 강력한 후원자들이 필요하고 신천지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힘이 필요해 유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만큼 신천지와의 매우 유착관계, 미래통합당하고 오랫동안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런 것들만 해도 알 수가 있는데요. 송동찬이라는 분은 엄청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내에. 이 신천지 신도분들, 탈퇴하신 분들 중에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시장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도 있고 한국나눔플러스 최사랑 대표하고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영상에도 보았지만 권영지 대구시장이 그 어떤 여성 그 장애인 단체의 어떤 그 부모, 학부모가 약간 건드렸는데 장풍으로 날아가는 듯한 그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가세요. 우리 가라. 간다. 네, 게다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당선됐을 때도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고 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여성분이 들어와서 꽃다발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죠. 예, 어려운 선거 전에 저 권영진을 믿고 재선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그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이벤트 같은 거를. 그래서 심히 의심은 되지만 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장풍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또 계세요. 또 지금 제가 주호영 후보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 자리에 2, 3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솔직히. 네, 이게 지금 선거하고도 관련돼 있고, 네,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직접 했다는 것도 상당히 평화통일을 지금 얘기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신천지하고. 네, 이만희 대표가 그거 있었어요, 이만희가 직접. 그 앞에 직접 있었어요. 다만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영상에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살펴봤는데 영상에는 웬만하면 편집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더 꼼꼼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영상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대구라는 이 지역이 신천지 이 신도들과 이 집단들이 대구라는 지역, 특히 이만희의 고향인 청도는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의 그 발상지죠. 평소에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뭐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이만희가 직접 지었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청도는 그만큼 새누리당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에 현재 대구 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이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자원봉사 단이 받은 표창 중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게 상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의 상들이 돈을 주고 받는 상들이에요. 봉사단인데도 봉사는 안 하고 돈 주고 받아요? 봉사도 하죠. 실적도 있고.
실제로 실적도 있고 로비를 한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돈을 써서 주로 상 같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많이 끌어모으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대구시랑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일단은 신천지가 과거부터 정치권이랑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로비를 한다거나, 과거엔 어떤 시도로도 했었냐면 그때 과천 시민이 한 14만 명 됐었던 것 같은데요. 신천지 사람 7만여 명을 과천으로 다 전입 신고를 시켜가지고 전입을 시켜버려요. 네, 전입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시장을 신천지 사람으로 당선시키자. 이런 검토가 실제로 진지하게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신천지가 실제로 23만여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는 맘만 먹으면 정치인을 투표를 통해서 당선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이런 정도의 관심이 있을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계속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여러 정치권에서 인사들이 와서, 현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축전이라든지 축하 인사를 건네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이랑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해주는 활동을 한다든지, 제가 실제로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특정 후보를 뽑아라라고 설교 시간에 직접 얘기를 해서 저도 이만희 씨가 찍으라고 하는 사람을 찍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당선됐나요? 당선됐죠. 예. 아, 그래요? 과거에. 그러면 정치인들이 진짜 연루돼 있다. 연루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럼요. 예. 말은 못하지만. 네, 말은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도 정치권과 연루되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대구에 있는 정치 인사들 중에서 혹은 고위 공무원 중에서 신천지와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신천지의 생리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신천지 사람들이 워낙에 조금 지금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어느 곳에나 신천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도 검사,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검사도 있습니까? 네, 검사 있었죠. 경찰도 있고? 경찰 당연히 있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활동들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근데 시청 공무원에도 분명히 신천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만약에 공무원에도. 그 사람이 만약에 고위 공무원이라면 신천지를 도와주는 활동들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게 좀 어렵다는 얘기 나오는군요. 그리고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왔고요. 네, 그만큼 매우 관심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대구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을 가장 가깝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전신이 바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구라는 지역을 산옮기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대구 예총이라는 곳은 예술과 관련된 대구시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관여하는, 기획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구 예총에 관련된 이제 뮤지컬 극단 나비라든지, 특히 그런 예술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할 때 이 송경찬이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특이한 것은 다른 신천지 지파 중에 12개 지파 중에 다대오 지파가 예술단들이 매우 많은 지역 지파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술과 관련된 것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강한 의심이 들고요. 실제 대구에서는 뮤지컬 페스티벌, 오페라 페스티벌, 컬러풀 페스티벌, 그리고 다양하게 많아요. 이런 문화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더풀 탑10 6번째 팀이었죠. 위험한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신천지 단체가
대구시하고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 뭐 솔직히 뭐 아무 문제가 없거나 뭐 로비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정말 행사를 잘 치러낸다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어떤 특정 단체를 집중적으로 계속 몰아서 계속 한다는 것과 이 2단 종교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이 2단 종교에다가 게다가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법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 장막 승전 예수교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민법 제38조에 따라서 오늘 설립 허가를 취소합니다.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단의 이러한 집단들과 함께 시가 유착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범죄성이 깊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반 종교가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왔다고 해도 아마 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2단 종교를 이렇게 이용하고 젊은 청년층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만약에 이런 선거나 이런데 만약에 동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친구들이 모략이라든지 포교를 통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특정 데까지 동원해서 밖을 못 빠져나가게 하고 통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것은 엄청 잔인한 일이고, 이거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밝혀진다면 대구시 전체 그리고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들이 상당히 큰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잡기 위해서는 이런 모략을 실삼는 신천지 2단 단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그리고 검찰이 하루속히 신천지에 대한 강한 수사를 통해서 이자들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없애야 되고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최근에 또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요. 이는 대구시의 행정에 잘못된 무능도 있거니와 신천지라는 종교의 특성상 폐쇄하고 숨기는 특성, 그리고 이를 옹호하고 있는 대구시와 시장, 이 자들이 지금 강한 유착 관계를 얽혀있고 설켜있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혹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마치면서 좀 더 살펴보고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또 방송을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